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수리논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인데요. 우리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수리논술에 관심은 많은데 우리 아이가 수리논술에 시간 투자를 하고 논술 준비를 하는 게 혹시 입시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모든 경우가 딱 들어맞진 않지만 일반적인 조언 몇 가지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수리논술은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더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수능 수학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 풀이 과정을 문제지 아래 여백에다가 깔끔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락 없이 잔계산까지 다 써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수리논술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학생이고,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적당한 생략과 암산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능 문제는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들이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수리논술에 관한 문의 주실 때 우리 아이는 너무 글씨가 악필인데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씨는 알아볼 정도면 괜찮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면 채점관이 당연히 못 알아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수능 수학을 잘 맞추긴 하지만 문제를 조금 직관적으로 풀고 감각적으로 풀고 계산 과정을 끄적끄적 낙서하듯이 풀거나 문제지 여백에 오른쪽부터 쭉 벽 타고 돌면서 푸는 이런 학생이라면, 이런 학생이 논술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답안 작성의 습관을 교정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의학학 계열인데요. 의예과의 논술 정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나 단국대나 이화여대 등의 새로 논술로 뽑는 대학들이 늘어났습니다. 관심이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요. 특히 의예과는 최상위권인 서울대부터 의예과를 뽑는 마지막 대학까지도 그 점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국수 영탐의 100분위 평균으로는 97, 98, 99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등급을 맞는 것만으로도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서울의 최상위권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의예과를 꿈꾸는 학생이 모의고사로 현재 21, 22, 이 정도 되면은 의예과를 꿈꿀 수 있어요. 근데 정시로 의예과를 합격하는 일은 쉽지 않고, 수능날 한두 과목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의학 계열의 정시 지원은 좌절되기 때문에 수능날 이후에 여러분은 그냥 입시가 끝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수리논술을 썼다가 그리고 준비를 좀 했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게 좋죠. 특히나 이 중에서 수학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인 학생이라면 수리논술 준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 주에 너댓 시간 정도 버린다 생각하고 준비하면 실제로 버리는 건 아니에요. 논술 공부랑 수능 수학 공부도 한 70%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어느 정도 이상 투자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 수능날 저녁에 여러분은 논술대학 내가 어디 있었더라 라고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꽤 잘하면서 다른 과목이 2등급 정도 나오면서 의학 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그리고 요즘에는 가천대나 인하대 등의 미적분까지만 논술 보는 그런 대학들도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통이나 기하를 하지 않아도 현재 여러분의 수능 과목인 수학 원투 미적분만 가지고도 논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잘하면 최상위권의 의학 계열이나 상위권 대학이나 그리고 건국대 정도의 중상위권 대학이나 인서울 하위권, 수도권 대학 모두 다 논술 실시 대학이 확대되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연계열이 보는 수리논술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정시로만 가겠다라는 고집만 버리고 바라보면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고, 또 약수령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을 보는 인문계열도 많습니다. 자연계열도 그렇지만 인문계열도 약수령 논술로 학생을 뽑으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를 봐가면서 여러분의 성적이 가천대, 상명대, 국민대 이런 대학에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약수령 논술에 관심을 갖는 게 좋고,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당장 관심을 갖는다고 어딘가의 논술학원을 다니기를 전 바라진 않아요.
그냥 수능 공부 잘하면서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9월에 여러분의 9월 모의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이 대학도 나한테 감지덕지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원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입시를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무조건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만 외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논술 전형에 유리한 학생 중에 하나는요, 계산 실수는 상당히 많은데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의 개념을 깊이 잘 이해하는 학생, 약간 덜렁대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학 모의고사 점수는 계산 실수 많기 때문에 좋진 않은데 평소에 제가 수학 개념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은, 그리고 수학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다만 그게 수능 수학 모의고사를 통해서 구현되지만 않을 뿐이죠. 이런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고, 또 논술은 수능과 약간 각도가 다르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학 실력에 비해서 모의고사에서는 계산 실수가 많아서 실점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논술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위권으로 넘어갈수록 논술 시험은 수능과 다른 경향성을 가질 수 있고요. 수학의 다양한 공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입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형화된 수학 계산 능력만 가진 학생이 아니고 조금 창의적인 학생이라면 논술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학생들은 논술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풀게 해보면 그 문제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서 정말 많이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해석해보고 숫자도 대입해보고 이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학생 보면은 쟤 합격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요, 논술은 하고 싶어 해야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나는 논술밖에 길이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학원에 연락해서 문의를 하고 엄마에게 나 학원 등록해줘, 이렇게 해서 저희랑 인연이 된 학생들은 합격률이 다른 일반 엄마의 손에 끌려온 학생들보다는 높습니다. 자, 수리논술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시에 교과나 종합을 쓸 게 없다? 이러면 당연히 수리논술을 써야 되죠? 그런데 학생이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수리논술은 합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어떤 학생들은 국수 영탐의 성적이 고르게 중상위권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떨어져요. 그런 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수리논술로 더 상위권 대학을 가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2, 3, 2, 2예요. 수학만 3이죠. 이 학생은 성균관대의 일반 학과의 수능 체제를 충족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학생은 수학 논술로 성균관대를 가기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그냥 정시 준비를 잘해서 정시로 성균관대를 돌파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수 0 탐탐이 국어 1, 수학 2, 영어 2, 탐구 1, 1 이런 학생이라면 의예과 논술 준비하기는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버겁습니다. 이런 학생 역시 차라리 수능 수학을 더 열심히 해서 수학을 1로 만드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수리논술이 적합한 케이스, 이 경우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케이스들을 분류해 봤으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비춰서 판단해 보시고 해야겠다, 나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됐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